여러분, 저 영상 찍을 스팟을 찾았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집에 있는 창고예요. 막 이제 집에서 나가자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막 물건 같은 거를 여기에다가 다 놓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한데, 그래도 영상 보는데 최대한 지장 없게 할 테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첨삭을 그러니까 외부에 돈을 주고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저는 운이 정말 좋게도 그 교환학생 때 만났던 친구가 박사였어요. 아일랜드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는 영어가 편하겠죠? 그래서 아일랜드인 친구, 박사생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완성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첨삭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가장 옆에 두어야 할 게 뭐냐 하면은 저는 CV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이력서 형식으로 정리를 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CV 정도는 자기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어 버전으로 예전에 작성해뒀던 거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드릴 순 없어서 뭐 약간 이렇게 공개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에 들어간 거는 experience라고 해서 제 경험을 나열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도 앞서 밝혔듯 3번의 인턴십 경험이 있었고,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대외 활동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센터에서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뭔가 활동형 대외 활동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도시재생센터에서 외국인 대학생들, 한국어학당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그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어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기념품 같은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면 그 친구들이 좋아할지 생각을 하고, 대략적인 스크립트를 대외활동 친구들이랑 같이 짜서 한국의 전통시장, 청량리 시장을 투어 가이드 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식물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도 있었고, 이외에 그 서울국제정원 박람회에서 직접 정원을 조성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핵심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자 했습니다. 제 전공에 대한 열정도 충분히 와닿지 않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추천서를 부탁한 분이 그 분야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점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교수가 쓴 논문을 읽었다. 그만큼 나는 너네 학교 너무 오고 싶고 난 너한테 공부를 배우고 싶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같은 경우에는 매터리얼과 관련된 논문을 읽었던 것을 제 자기소개서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식의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료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읽은 논문이 있는데요. 논문은 만약에 논문 주제 같은 거는 어떻게 정했냐면, 솔직히 저도 초보라서 논문을 읽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그 논문을 읽어야 특히 조별과제 같은 걸 할 때 친구들한테 내 의견을 조금 더 당당하게 내비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 더 그래도 아주 살짝은 더 깊이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논문을 읽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논문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이렇게 따로 종이로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보물과 같은 논문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연구하고 싶은 방향에 대해서 조금 대략적으로 흐릿하게라도 조금 분명히 해두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 문장에 대해서 제게 주어진 기회들에 있어서 눈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구는 제가 직접 창조했고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 문장이 제 랩실, 연구실의 문 앞에 새겨지기를. 그리고 이것은 항상 현재에 감사하고 내가 어떠한 힘든 공경에 무너지더라도 어떻게든 질서와 체계를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8번의 인턴십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큰 기업에서 일했던 걸 언급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몇 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첫 번째 인턴십을 밟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러스트레이터 그림 같은 것들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래픽 스킬이나 시방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에서 있었던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석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한테는 또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독일로의 교환학생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을 살짝 녹였어요. 그곳에서 제가 사용했었던 분석 툴이 Life Cycle Assessment라고 해서 LCA 프로그램을 저는 사용을 했거든요. 그게 생애 주기 평가라고 해서 친환경이나 아니면은 흔히 우리 산업에서 이용되는 물질 같은 거를 도입했을 때 이게 얼마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양호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런 분석이 대략적으로 좀 가능한 툴이더라고요. 비교했을 때 앞으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된다면 내가 내 논문에 녹여낼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이 크리테리아 이런 기준 같은 게 각 대학교마다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이 정립을 하셔서 나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문장에 나타내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처럼 앞에 강조하는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문장 마지막에 이런 걸 하겠다 라고 밝혀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이건 성향 차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제 추천서 작성을 도와줬던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앞 문장에 내가 이러한 연구 기준을 세우겠다 라는 걸 밝히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문장 마지막에 강조를 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을 다시 한번 나열해줬어요. 성적 장학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학업적 배경, hands-on experiences들이랑 그리고 리더십 경험 같은 것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 경험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결합해서 나의 이 석사, graduate 프로그램에 헌신을 하겠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제 자기소개서였고요. 이제 박사생 친구가 저한테 교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 폰트와 관련된 규정 같은 게 따로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박사생 친구의 말에 의하면 I also reformed it into paragraphs and changed to Time New Roman font, 12 font size and double spaced as this is the standard formatting for academic documents in English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데믹한 다큐멘트를 만들려면 영어권에서는 더블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스탠더드한 포맷을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한테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꿀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좀 추가적인 문구 같은 게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비밀번호를 공유해드려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를 열어서 거기에 핵심적으로 그 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을 담아두었으니까 많이들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코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